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드라마 관련된 저희 제역사 TV만의 콘텐츠인데요. 드라마를 재밌게 보기 위한 드라마 분석 이런 시간입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그 드라마의 배경은 바로 요즘에 그 굉장히 시청률이 좋게 행진하고 있는 월화 드라마 그 조선 로코 녹두전이라는 드라마인데요.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과부 그리고 과부가 기생이 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 이야기해드릴 것은 바로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과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? 이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그 과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로 할 텐데요. 과연 과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? 모두가 알다시피 과부는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버려서 혹은 남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남편을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홀로 된 지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. 그렇다면 그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단어 중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. 청상과부. 청상과부는 과연 어떤 과부를 얘기할까요? 여기서 말하는 청상은 청색 치마를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청상과부라는 말 속에 이 그러니까 청상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.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입었던 치마가 청색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를 청상과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청상이라는 뜻 안에는 기생이라는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 한마디로 이 청상이란 단어에 과부와 기생, 그러니까 어린 과부와 기생이라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요. 그래서 요즘에 이 드라마 이 조선 로코 녹두전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청상 과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과부가 기생이 되기 싫은 동동주 역을 맡은 김소연님이나 이런 역할을 보면 당시 조선시대 그러니까 왕이 광해군 시절로 이게 배경이 그려지게 되는데요. 당시 이 조선 로코 녹두전은 광해군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해당하는 그 시기에 청상 과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과부는 과연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요? 모두가 그 굉장히 과부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. 만약에 이 과부가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? 이 역사 속에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과부가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.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한다거나 또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도 따로 있지 않았고요. 또 고려왕이나 또 고려사나 고려사 저력 속에 보면 고려왕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몽골 항쟁기에 그 강화도에서 있었던 최우 그러니까 무신 정권기의 최고 집권자였던 최우는 이 과부였던 대씨 부인을 후처로 맞이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 조력 속에 또 고려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상은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창피한 일도 또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또 고려사 저력 속에 첩이라는 이런 기록이 아니라 대씨 부인을 후처로 맞이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만 봐도 고려시대에는 처와 첩에 대한 이런 경계가 없고 후처로 이야기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알아볼 수 있어요. 조선시대 조선을 개창한 고려 말에 이성계는 향처라고 불리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. 향처는 바로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함경도 지방에 함흥 지방에 있었던 본처를 향처라고 불렀고 개경에 있었던 신의왕후 광씨가 되는 개경에 있었던 부인을 경처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지위나 또 과부에 대한 대우, 또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차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차별이 심해졌을까요? 바로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조선시대부터입니다.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유교 정치를 택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사상, 이 사회사상이나 여러가지 사회상은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과부의 재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통제를 하거나 이상한 시선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조선시대는 정치도 사회 사상도 조선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유교로서 통제되고 정해지던 시대였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정확히는 언제부터 과부가 재가가 금지되거나 통제를 받기 시작했을까요? 이 조선 초에 그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왕으로 유명한 태종 이방원, 조선 태종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조선 태종 때 과부 삼가 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요. 즉, 2번까지 결혼하는 건 그래 봐줄게. 하지만 3번 결혼하는 것은 NO,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때부터 과부에 대한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과부 삼가 금지법이 태종 때 시행된 이후 조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조선 성종 때 완성이 된 조선시대의 최초의 성문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데요. 이 경국대전 안에 조선의 여자, 그러니까 조선의 과부는 재가를 할 수 없다라는 과부 재가 금지법이 경국대전 안에 법으로 성문법, 즉 글씨로 쓰여진 법으로 명시되어지게 됩니다. 이때부터 과부들이 굉장히 심한 통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과부 재가 금지법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세종 때 명재상으로 알려졌었던 황희정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굉장히 서글프게 우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황희정승이 다가가 왜 그렇게 서글프고 통곡스럽게 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성은 머뭇거리다가 그 사연을 황희정승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. 그 사연인즉 여성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생활이 오래되어 가자 새로운 남자,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정을 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정을 통하게 된 이후 정을 통하던 남자가 우리의 사랑에 방해가 되니 남편을 죽이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부인이 잠자는 틈에 남편을 죽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을 죽이고 난 이후 본인이 한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여인은 그 이후부터 밤새도록 항상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. 이 황희정승은 굉장히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 황희정승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참혹했다고, 참혹함을 같이 공감을 해서 느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바로 다음 날, 바로 임금, 즉 세종에게 가서 어제의 그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다. 비극적인 일인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2번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즉 여성의 슬픔을 공감해서 여성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과부 재가 금지법을 그 임금이었던 세종에게 건의했다라는 것인데요. 이 이야기의 사실성은 솔직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경국대전이 완성되던 성종 때부터 과부재가 금지법이 법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황희정승이 세종에게 과부재가 금지법을 건의했다라는 이 일화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이 일화에서 보면
황희정승에 대한 이런 이미지도 알 수 있지만 과부제가 금지법이 여성에 대한 공감으로서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일화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또 재밌는 일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녹두전, 이 드라마를 보면 과부들의 생활상 과부촌이 나오게 되는데요. 조선시대에는 과부촌이라는 게 있었던 것은 기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과부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고, 아까 얘기했듯이 경국대전, 즉 조선 성종 때부터 과부들이 재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법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었고, 이 과부, 즉 과부가 된 여자들이 마을을 떠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되어 마을을 떠났던 연인들이 하나의 집촌을 형성해서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녹두전 안에 그 과부촌이 형성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설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 과부가 기생이 되는 이런 설정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어린 과부들,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상 과부 속에 청상이란 뜻의 어린 과부와 기생이 똑같이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. 즉 이런 공통적인 습성을 봤을 때 어린 과부들이 기생이 됐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어린 적부터 과부가 됐던 여인들, 즉 사회적 법적 차별에 의해 어떤 직업도 또 어떠한 두 번의 결혼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선택을 기생 쪽으로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선시대 자체는 굉장히 유교적으로 속박이 강했던 사회고 이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여자의 정절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과부가 됐던 여성들이 기생의 길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녹두전의 안에 있는 이런 설정도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상으로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. 그렇다면 그 과부는 과연 언제부터 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을까요? 이 1477년입니다. 성종이 경국대전을 편찬함으로 인해 경국대전 안에 과부제가 금지법이 설정된 것이 1477년입니다. 근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 1894년인 갑오개혁 때 과부의 제가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. 즉 여성의 차별을 없애자라는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,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악법이었던 과부의 제가에 대한 이런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이 된 것인데요. 40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. 굉장히 긴 세월이죠. 400년의 세월 동안 차별을 받았던 이 차별상은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과부의 제가가 금지되긴 했지만 이것이 바로 여성의 차별에 그때부터 칼처럼 이렇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. 뭐 조선 대한제국 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되기 직전까지는 일제강점기까지도 어느 정도의 여성에 대한 제가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이런 차별은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과부, 그 역사 속에 과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는데요. 이 과부에 대한 내용을 이 조선시대에 과부가 어떤 대우를 법적으로 받았는지, 어떤 사회적 차별을 받았는지 이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고 가신다면 아마 이 녹두전을 볼 때, 그러니까 이런 사회상, 역사상을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2배, 3배, 4배, 5배, 10배 이상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이런 과부에 대한 차별은 조선 중기 그 드라마 설정상 광해군 때는 굉장히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여져요.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종 이후부터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되었다는 것은
그 전부터 재가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그때부터 완벽하게 재가금지법이 딱 시행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전에 태종 때 삼가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재가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있어 왔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런 논의 과정이 성종 때 완성되었던 경국대전에 명시되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드라마 속 상의 광해군 시대는 굉장히 여성의, 특히 여성 과부에 대한 이런 차별상이 굉장히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, 정점에 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일설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. 박지원이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던 박지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과부로서 수절하여 남편과 외에 남자와 인연을 맺지 않고 남편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뭐 분명한 것은 박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과부의 이런 사회적 상태나 과부의 그 처량함을 굉장히 성토했다라고는 전해져요.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18세기에도 전해져 있었다는 것은 광해군 시절에 16세기에는 굉장히, 17세기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과부에 대한 차별상이 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과부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도 오늘 이 과부를, 그러니까 이 드라마 녹두전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예고편을 한번 버스에서 핸드폰 유튜브도 이렇게 보다가 예고편을 한번 본 게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고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.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 하니 이런 오늘 제가 방송했던 이 과부의 역사상을 알고 이 다음부터 녹두전을 시청하신다면 녹두전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이 제역사 TV만의 이런 코너죠. 이런 역사 드라마에 대한 시대상을 이야기해주고 그 시대상이 드라마에 어떤 식으로 배경으로서 잘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코너인데요. 이제 곧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. 기본적인 배경은 이 고려 말, 조선 초의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요. 그래서 각자가 느끼는 나만의 나라에 대한 이상향이나 목표를 위해서 대결하고 그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갖고 나아가는 이런 남녀들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. 다음 이 역사 드라마 분석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는 시간에는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어떤 식으로 잘 녹아들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 19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네요.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재밌는 영상에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